안녕하세요, 김PD입니다. 오늘은 편집한 영상을 추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편집 강의는 전 강의인 5강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봐주시면 되고요. 전 강의를 보시고 편집이 완료됐다 하시면은 이번 강의를 듣고 영상을 추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집본이 완성이 됐다는 가정하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단에 보시면은 로켓 모양의 탭이 있어요. 이게 내가 편집한 영상을 추출해주는 기능을 하는 탭이고요. 이 탭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 이 렌더 세팅이라는 창이 켜져 있는 거고요. 내가 편집한 타임라인이 우측에 보이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클립을 눌러서 타임라인 커서를 옮길 수도 있고요. 내가 편집한 영상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렇게 재생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먼저 이 세팅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렌더 세팅은 커스텀, 그리고 유튜브, 비메오, 트위터, H264, IMF, 파이널 컷 프로, 프리미어 XML, 아비드 AAF, 프로툴스, 오디오 온리 이런 식으로 있죠. 이것들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커스텀은 말 그대로 커스텀입니다. 사용자 지정, 내가 지정하는 대로 추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영상만 따로 추출을 할 수도 있고, 영상 그리고 오디오 같이 추출할 수도 있고, 오디오만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비메오, 트위터, 기타 등등 요것들은 프리셋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주 사용하는 그런 설정들을 다빈치 리졸브에서 프리셋으로 만들어줘가지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보통 내가 유튜브용 영상을 편집한다 했을 때는 그냥 요 유튜브 1080p를 사용하셔도 되겠죠. 얘를 지금 클릭했죠. 보시면은 커스텀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이 유튜브 프리셋 같은 경우는 커스텀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손쉽게 영상을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커스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스텀만 익히면은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파일 네임, 내가 추출할 영상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언타이틀드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요. 내가 여기서 그냥 바꿀 수 있어요. 테스트라고 저는 적을게요. 그리고 로케이션, 동영상이 저장될 위치겠죠? 옆에 브라우저 버튼을 눌러가지고 파일 위치를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렌더라는 옵션에서 싱글 클립과 인디비주얼 클립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싱글 클립으로 추출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클립들이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파일이 단 하나가 나오는 거겠죠. 근데 인디비주얼 클립스로 했다 하면은 현재 지금 클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죠. 이 10개 클립들이 개별 동영상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파일이 10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스터링을 할 때 그냥 하나의 동영상으로 추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디비주얼 클립스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보통 사용할 일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편집 작업을 완료를 하고 색보정을 따로 하는데 색보정 기사한테 맡긴다 했을 때는 이 편집한 개별 클립들을 다 따로따로 보내줘야지 그분이 색보정을 하기 편하겠죠. 영상이 하나로 합쳐져 있으면은 그 색이 다 한 번에 같이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은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경우에 인디비주얼 클립스로 뽑아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 싱글 클립으로 설정을 하고 영상을 추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오디오, 파일 탭이 있는데요. 먼저 비디오 탭 먼저 볼게요. 비디오 탭을 보시면은 밑에 익스포트 비디오라고 체크가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 이 타임라인에서 이 비디오들을 추출을 할 거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은 내가 영상을 뽑으면은 이 비디오는 추출이 안 되고 오디오만 추출이 될 겁니다. 보통의 경우 익스포트 비디오를 당연히 체크를 해주고 추출을 하겠죠.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먼저 포맷이 있습니다. 이 포맷을 보면은 말 그대로 동영상 포맷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p4부터 시작해가지고 타임 등등 여러가지 포맷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mp4 또는 퀵타임으로 많이 저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비교를 해보자면은 mp4 같은 경우에는 영상 압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영상을 많이 압축을 해주기 때문에 영상의 용량이 작아져요. 대신 그만큼 손실되는 부분도 많겠죠. 내 영상의 정보들이 많이 압축이 됐기 때문에 용량이 작아진 만큼 영상 정보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게
화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서 크게 식별하기는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들이 이거 뭐야 타임으로 뽑았나? 아니면은 이거 뭐야 MP4로 뽑았나? 화질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핸드폰으로 찍었다 라고 하면은 핸드폰 자체의 카메라의 화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아무리 압축률이 낮은 포맷이나 코덱으로 뽑아도 어차피 퀄리티 자체가 처음부터 좋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MP4에 H264로 뽑아주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을 한다, 뭐 영화를 찍거나 뮤직비디오를 찍거나 뭐 드라마를 찍거나 그런 식으로 비싼 카메라를 이용해서 고퀄리티 영상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유튜브 영상, 고퀄리티가 아닌 영상을 올리는 경우에는 MP4에 H264로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넘어가 볼게요. 밑에는 레졸루션과 프레임 레이트가 있죠. 이 레졸루션과 프레임 레이트는 1920, 1080 그러니까 풀 HD에 29.97프레임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프로젝트 세팅을 해놨어요. 그쵸? 자, 여기 보시면은 프로젝트 세팅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미 다 세팅을 해놨고 분명히 이 세팅대로 요 타임라인도 만드셨을 겁니다. 그쵸? 이 메타데이터 보시면은 타임라인 2 해가지고 1920, 1080에 29.97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프로젝트 세팅을 해놨고 그 세팅대로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리버 탭에서도 기본적으로 내가 세팅해놓은 해상도와 프레임레이트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굳이 이거를 바꾸실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1920, 1080 FHD로 추출을 하기를 원하는데 영상을 일단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동 작업자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뭐 영상이 어떤지 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리기 전에 뭐 영상을 넘겨주는 경우에 한마디로 모니터링용이죠. 모니터링을 위해서 영상을 전달하는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길이가 짧아가지고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만약에 30분짜리 영상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아무리 압축률이 높은 MP4 H264여도 용량이 좀 클 거란 말이죠.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해상도를 일부러 낮춰서 보내는 거죠. 비율이 똑같은 1280, 720으로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뽑으면은 이거는 모니터링용으로 한마디로 저화질이죠. 저화질용으로 먼저 뿌려서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물론 내가 최종적으로 업로드할 동영상은 내가 촬영한 해상도에 맞게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은 퀄리티인데요. 이것도 뭐 압축률, 얼마나 압축할 거냐 약간 이런 거랑 조금 연관이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오토매틱으로 해놓고 베스트로 해주시면은 현재 내가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높은 퀄리티로 뽑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베스트로 해주시는 게 낫겠죠. 당연히 뭐 리스트라든지 로우 이런 낮은 퀄리티로 뽑으시면은 동영상의 파일 용량이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용량이 필요하다 하면은 뭐 퀄리티를 낮춰도 되겠지만 일반적인 업로드를 위한 거라면은 당연히 베스트로 해주셔야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동영상을 올리는 그 플랫폼이 용량 제한을 갖고 있다 하면은 그 용량에 맞춰서 퀄리티를 낮춰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뭐 엔코딩 프로파일이나 키프레임스 이런 거는 그냥 다 오토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이 프레임 리오더링도 그냥 체크를 해주시는 게 보편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단에 보시면은 이 어드밴스드 세팅과 서브타이틀 세팅스가 있어요. 어드밴스드 세팅 먼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픽셀 에스펙트 레이쇼라고 있는데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스퀘어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낫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영상 자체가 픽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픽셀이 사각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네마스코프라고 바꾼다고 해서 눈으로 그 차이를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데이터 레벨도 내가 퀄리티를 좀 끌어올리고 싶다 하면은 뭐 풀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컬러 스페이스 태그, 이제 색 공간, 그리고 감마 이런 것들은 그냥 프로젝트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데이터 바운드 인도 same as 프로젝트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자면은 밑에 여기 false sizing to highest quality, false debeer to highest quality 있죠? 이것들을 체크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체크를 하나 안 하나 부가적인 것일 뿐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카메라의 성능이 99%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질이 안 좋은 핸드폰으로 찍는다던가 뭐 비디오 캠코더 옛날 거 그런 걸로 찍고 강제적으로 퀄리티를 올려주는 거를 체크한다고 해서 그렇게 화질이 좋아지지 않겠죠.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서브타이틀 세팅스, 이렇게 서브타이틀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요 딜리버 탭에 가서 e스포트 서브타이틀에 체크를 하시면은 당연히 자막이 같이 추출이 되겠죠. 근데 여기 포맷이 있잖아요. 이 포맷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as a separate file 이게 있고 그 밑에는 burn into video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Azure Separate 파일은 영상과 분리된 자막 파일을 별도로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영상을 추출했을 때 동영상 자체에는 자막이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지 자체로 하나로 합쳐져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별도의 자막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Burn into Video는 말 그대로 이 비디오에 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디오 위에 합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튜브에 자막을 올릴 때 그냥 이런 식으로 Burn into Video를 해서 올려도 되겠죠. 그래서 비디오 관련된 설정은 다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은 오디오로 넘어갈게요. 오디오는 조금 더 간단합니다. 오디오도 코덱을 정하실 수가 있는데 코덱이 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AAC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데이터 레이트, 이것도 웬만하면은 선택값이 그냥 지금 내가 설정해 놓은 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만지지 않은 채로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익스포트 오디오에 체크를 해제하면은 오디오는 추출이 안 되고 영상만 추출이 되겠죠. 자, 그리고 파일, 여기 넘어가면은 이 파일 네임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름을 따로 설정을 할 거다, 아니면은 타임라인 이름으로 파일명을 할 거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파일 서픽스는 사실 잘 모르겠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뭐 파일 서브 폴더, 이거는 그 파일의 뭐 서브 폴더를, 하이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할 거냐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뭐 렌더 스피드까지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맥시멈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내 디스크에 남아있는 저장 공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 디스크 저장 공간, 그리고 이 영상을 추출하고 나서의 내가 얼만큼 디스크를 사용했는지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커스텀 창 관련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할 줄 알면은 굳이 이런 프리셋을 안 만지셔도 상관은 없어요. 결국 이 프리셋들이 이 커스텀에서 몇 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유튜브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된 화살표가 있는데요. 얘를 눌러주시면은 해상도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HD인 720p, Full HD인 1080p, 그리고 UHD인 2160p. 그래서 내 영상이 3840-2160 UHD 영상이다 하면은 이 값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본인의 영상 해상도에 맞게 설정을 딱 해주시고, 뭐 프레임 레이트와 포맷, 코덱, 아까 커스텀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선택을 해주시고 렌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비디오, 오디오가 따로 나와 있지 않고 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간편하게 설정을 하고 추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이걸로 뽑나, 커스텀에서 뭐 이것저것 만지면서 뽑나, 보여지는 영상의 퀄리티는 95% 이상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리고 렌더를 하기 이전에 여기 타임라인 부분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에 렌더라고 적혀 있고 엔타이어 타임라인 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눌러보면은 인아웃 레인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렌더할 거냐라는 거고요. 엔타이어 타임라인으로 지정을 하면은 내 전체 타임라인 처음과 끝을 다 잡아서 렌더를 하는 거고요. 요 인아웃 레인지는 내가 인점, 아웃점을 잡은 그 부분만 추출을 한다 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인스타에 동영상 올리는 게 1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근데 내가 편집한 영상은 3분짜리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3분짜리 영상을 1분으로 쪼개가지고 3개를 만들어야겠죠. 그럴 때 이 인아웃 레인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에 I를 눌러서 인점을 잡아주시고 1초가 1분이라고 할게요. 저는 영상 길이가 짧으니까. 그래서 요 1초 부분에 5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인점, 아웃점이 잡히게 돼요. 그러면은 이 부분만 영상이 추출이 되는 거예요. 요 인아웃점은 요 에디 창에서도 똑같이 호환이 되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인아웃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를 추출할 때는 엔타이어 타임라인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세팅이 완료가 됐으면은 Add to Render Queue를 눌러줍니다. 얘를 누르면은 여기 우측에 잡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추가한 작업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잡2가 생성이 됐죠. 지금 유튜브 아이콘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프리셋으로 렌더 큐를 눌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이 생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얀색 테두리로 이미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선택되어 있는 지금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렌더를 눌러주시면은 동영상이 렌더가 됩니다. 보시면은 저는 데스크탑에 언타이틀드라는 MOV 파일로 생성을 해놨죠. 한번 바탕화면으로 가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방금 렌더한 영상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재생을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볼 수가 있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